안녕하세요. 틈만 나면 홍콩을 가는 참씨입니다. 홍콩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침사추이와 센트럴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센트럴에서 지하철로 8분 정도만 가면 보석 같은 장소 두 곳이 나옵니다. 보석 같은 동네인 이유는 맛집이 많기 때문인데요. 먼저 타이항부터 시작할게요. 타이항은 홍콩의 오래된 노포와 카페들이 줄지어 있는 곳으로 티나우역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집은 무려 1950년대에 문을 연 다이파이동인데요. 다이파이동은 홍콩식 포장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빙키차동에서 가장 유명한 메뉴인 폭참 누드를 주문했고요. 음료 중에서는 밀크티가 더 유명하긴 하지만 오늘 같은 날씨엔 똥냉차를 마셔줍니다. 저 이 메뉴 먹자마자 너무 맛있어서 놀랐거든요. 돼지갈비가 짭조름한데 부들부들하고요. 면발은 딱 육개장 면이라서 부담없이 후루룩 넘어가더라고요. 국물에 담긴 살짝 데친 상추가 또 왜 이렇게 맛있는지 아삭아삭 행복하게 씹어 먹었습니다. 다이파이동이 홍콩 감성은 가득하지만 이 한여름에 소개해도 되려나 걱정이 많았거든요. 천막이 햇볕을 잘 가려주고 대왕 선풍기가 돌아가서 생각보다 더 시원했습니다. 다이파이동은 영어나 중국어가 잘 통하지 않고 광동어를 써야 하기 때문에 주문할 때 사진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맛이 상상이 안 가실 것 같아서 몇 가지 비교해 볼게요. 다이파이동 중에 백종원 선생님이 다녀가셔서 유명한 토마토 라면보다는 제 기준으로 10배는 더 맛있고요. 침차이키의 완탕면은 면이 꼬들면인데 꼬들면이 불호이신 분들은 이게 더 나으실 거예요. 엄청나게 편안한 식당은 아니지만 홍콩에서 52불에 이만큼 맛있고 전통까지 가득한 식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대신 좌석이 많지 않아서 대기하다 보면 먹기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몇 걸음만 더 걸어가면 수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닝 레스토랑도 타이항에서 빙키차동과 쌍벽을 이룰 만큼 인기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버터와 계란이 들어간 파인애플 번과 계란 덮밥으로 유명합니다. 오픈라이스 앱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파인애플 번인데요. 저는 밥이 먹고 싶어서 11시 이후에 방문했습니다. 계란 위에 토핑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새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존재라 돼지고기가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함께 내어주신 간장을 휘휘 뿌려주고 도톰한 계란 이불과 밥을 함께 떠 먹으면 됩니다. 돼지고기 냄새도 안 나고 살짝 달큰한 계란과의 조화가 아주 좋았어요. 똥냉차는 3불 추가하시면 되고 똥나이차는 6불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앞선 식당과 선택하라면 저는 빙키차동이 더 맛있었는데요. 저라면 빙키차동을 갔다가 대기가 많거나 비가 아주 많이 온다면 수닝으로 향할 것 같아요. 빙키차동도 관리가 잘 되어서 야외지만 위생이 걱정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수닝 레스토랑이 아무래도 실내이기 때문에 더 시원하고 깔끔하긴 합니다. 만싱 빙샷은 시그니처인 이 돼지고기 탑이 궁금해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빙샷도 동서양식을 함께 파는 차찬텐 같은 곳인데요. 다진 돼지고기를 탑처럼 쌓아서 찐 요리에 홍콩식 간장이 함께 나오는 요리예요. 위에 올라간 건 솔티드 에그라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밥과 함께 먹으니까 처음엔 맛있었는데 돼지고기의 비계가 많은 편이라 살짝 느끼하더라고요. 보통 딤섬은 남기면 싸우기도 하는데 이건 싸울 수도 없고 정말 너무 죄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스터와도 티나우역에서 1분 거리예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빙키차동과 시스터와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데 돼지갈비와 라면 면발을 원하시면 빙키차동으로 소고기 토핑이 있는 쌀국수가 취향이시라면 시스터와를 추천드립니다. 타이항에는 오래된 노포도 많지만 힙한 카페들도 많아요. 그 중에서도 OMA 스페셜티 커피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곳은 커피 농장의 지역, 고도, 수확 연도, 분쇄도와 추출률 등의 자세한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고 홍콩 전역에 커피콩도 판매하고 있는 카페예요. 홍콩의 많은 카페들이 그렇듯이
좌석이 많지는 않지만 층고도 높고 답답하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에티오피아산을 골랐더니 산미가 좀 강하긴 했는데요. 커피 맛을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잼과 빵도 직접 만드셔서 달지 않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커피 맛에 진심인 분들은 굉장히 애정하는 카페라 주말에는 20-30분 정도 대기가 있긴 합니다. 대신 타이양에는 카페가 정말 많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홍콩에서 유명한 카페들의 체인점이 타이양에 하나 둘 들어오고 있는데요. 타이양 지점은 다른 곳보다 훨씬 한산한 편이라 이곳에서 들러보시면 좋을 거예요. 윈스턴 커피는 커피도 맛있지만 특유의 분위기를 참 좋아합니다. 케네디 타운점은 발 디딜 틈이 없는데 타이양점은 조용한 것도 마음에 들고요. 마찬가지로 소호에서는 복작복작한 쿠키 비전이 타이양에도 있거든요. 대신 이제는 타이양 지점에서는 도넛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요. 쿠키만 판매하십니다. 파인프린트는 사워도우 토스트로도 유명한 카페인데요. 제가 일전에 이 카페를 위해서 타이양에 오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리뷰했었거든요. 그때는 홍콩에서 꼭 가야 할 카페를 손에 꼽느라 그랬던 거고요. 여기도 무난하니 괜찮은 카페예요. 마지막으로 창업자가 남아공에서 50년 된 사워도우 스타터를 가지고 건너왔다는 베이크드 기억나실까요? 이곳도 소호에서는 앉을 자리도 없는데 타이양점은 꽤나 크고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제 리스트에는 있지만 아직 방문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플럼코트는 프랑스 분이 하시는 카페라 까눌레가 맛있다고 해서 기대 중인데요. 월화는 휴무입니다. 홍콩 한복판에 뉴요클럽이라는 상하이 요리집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요. 평이 좋길래 다음에 핫도그를 먹으러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어로는 치엔쪼 빤탕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스촨 음식을 판매하는 술집이더라고요. 저녁 6시부터 문을 열고 이곳도 월화는 휴무입니다. 원래 핫한 동네들은 한국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보시잖아요. 아예 타이양에서 숙박하시는 분들도 많은지 리틀 타이양이라는 감성 가득한 숙소에 한국인 후기도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센트럴에서 네 코스로 아주 가까우니까 현지인 느낌이 가득한 장소, 골목골목 구경하기 좋은 장소를 찾으신다면 타이양을 꼭 방문해보세요. 이번에는 지하철 아일랜드 라인을 타고 서쪽 끝으로 가볼게요. 케네디 타운이 종점이라고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센트럴에서 8분이면 도착하는 곳이에요. 역시나 핫한 동네에는 유명한 매장들이 먼저 찾아와요. 아라비카 커피, 베이크드, 윈스턴 커피, 도우 브루스 등 라인업이 타이양과 비슷하죠. 대신 아라비카 커피나 윈스턴 커피는 평일에 가도 자리가 없어요. 아라비카 커피 매장 2층에서는 바다가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전 한 번도 자리를 찾은 적이 없고요. 윈스턴 커피도 포토스팟이라 너무 북적이더라고요. 아라비카 커피에 자리가 없다면 좌석이 꽤나 여유로운 리틀 코브를 들러보셔도 좋고 바로 옆에는 베이크드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타운에는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 맛집 피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의 런치 세트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평일에 방문하면 스타터, 파스타, 디저트까지 구성된 세트가 있고 각각의 맛도 훌륭하거든요. 피치도 지점이 많지만 케네디 타운점의 인테리어가 정말 예뻤습니다. 케네디 타운에도 오래되고 유명한 노포들이 있지만 아쉽게도 제 입에는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케네디 타운을 간다면 피치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 사서 바닷가를 산책할 것 같아요. 밤에 보는 모습도 아름답고요. 대신 여기가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서 비 오는 날 방문하신다면 생각보다 더 우중충하고 을씨년스러울 수가 있어요. 날씨 좋은 날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닷가를 산책하기에는 케네디 타운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동네 두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 번 방문하는 홍콩인데 침사추이 센트럴 완차이는 지겹다고 생각하셨다면
혹은 첫 방문이지만 조금은 관광지에서 벗어난 동네를 찾고 계시다면 타이안과 케네디 타운이 좋은 선택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글맵 링크는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